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EBS 세상의 모든 풀이 김기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선생님도 이 수강욱이나 여러 가지 이제 주변의 선생님들에게 언제 또 들어갑니까?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부담도 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사회를 진행해 오면서 좀 더 나은 그리고 더 좋은 문제와 또 그 풀이를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감도 있었지만 또 그 이전에 우리가 느꼈던 그 보람을 앞으로 더 해나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5회와 6회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우리의 문제들이 아닌 EBS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문항 공모전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발된 두 문제를 갖다가 5회와 6회에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오늘 5회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역시 오늘도 EBS 최고의 수학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선생님들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광균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다스의 선 송광균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이한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빠르고 더 높은 수학을 추구하는 수학의 하이웨이 이한주입니다. 세모풀을 통해서 뜨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김성호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수학을 사랑하는 수덕후 김성호입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남치열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다른 치밀함과 열정 치열한 수학의 안녕하세요. 네, 남다른 치밀함과 열정 치열한 수학의 남철입니다. 오늘 처음 참석을 하셔가지고 역시 처음 참석하신 티를 내고 계십니다. 자, 농담이고요. 남치열 선생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우리 그동안 세모풀을 어떻게 우리 수강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 개인적으로는 세모풀 팬입니다. 1강부터 4강까지 제가 쭉 다 봤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정말 한번 나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오게 된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그 저희가 이제 4회 동안 계속해서 진행을 해오면서 조금 이제 서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아가고 있는 단계였는데 조금 이렇게 왜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타성에 적게 되고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남치열 선생님의 대단한 기대가 됩니다. 남치열 선생님 활약에 오늘 뭐 처음이라서 뭐 개인기 같은 것도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개인기 하나 준비해 오신 거 있으신가요? 노래라도 노래를 또 해주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또 이제 문제를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노래를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선정된 문제가 뭐 심사를 여러 우리 EBS 선생님들께서 거치셔서 뽑아주셨는데 처음 문제를 보신 소감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선생님 한 분씩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송광균 선생님. 아마 첫 공모였는데도 뭐 굉장히 치열했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문제를 출제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도 버리기가 좀 아까웠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수학하면은 누군가 문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문제를 또 우리는 풀어가고 이런 부분에 익숙한데 이렇게 스스로 문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경험이고 또 사실 또 문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실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일선에서 직접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보다 더 분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문제를 보면서 정말 처음 이런 것이 가능할까? 문제를 공모하고 학생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공모를 직접 내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우리가 같이 이런 세모풀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것을 보면서 참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 선생님들 또 여러 스태프들이 함께하면서 이런 과정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정말 의미 있고 대단한 작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이번 문제는 기출 문제가 아니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한번 만져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멀게 느껴질까, 좀 재미가 반감될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수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도 혹시 문제를 풀어보시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지금 방금 바로 일시정지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성훈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 문제를 이제 검토를 이제 부탁 의뢰를 받아서 두 문제를 풀어보면서 처음으로 느꼈던 건 이분이 일단 그 뭐랄까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만드신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공을 들여 문제를 만들었다라는 티가 팍팍 났고요. 그 다음에 느낀 게 이게 이분이 대학생이라고 들었는데요. 상당히 수덕후 분이시구나. 뭐 왠지 이 수학의 덕력이 느껴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들었고요. 특히나 이 두 문제에서 둘 다 이 로그를 적절히 활용해서 미적분에서 로그를 적절히 활용해서 문제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은 특히나 로그를 좋아하는 수덕후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이런 문제를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굴려가지고 어느 정도 구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 교통편을 이용하는 그 시간에도 초능을 아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분이 만약 10년, 20년 뒤에 정말로 이제 이 수학 교육계에 계속 계시면 정말 좋은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시는 진정한 수덕후 분이 되시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만든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선생님도 많이 해봤지만 어려운 일이고. 자, 그런데 뭐 이제 그 대학생이지만 자신이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보면 진짜 그 개념을 잘 이해한다 안 한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면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부터 버스를 타고 다니는 학생이 많아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마지막 남치현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이 출제자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문제를 만들고 나서 검증을 하고 해설을 만들고 다양한 그 뒷 작업들 공을 상당히 많이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또한 이제 학교에서 문제를 내다 보면 당연히 이제 해설을 쓰고 검토를 하고 그런 많은 이제 검증의 과정들이 있는데 대학생이 문제를 냈다고 하니까 기존의 또 기출 문제하고는 아무래도 뭔가 좀 차이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예, 기대되는 문제에 대한 풀이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그 문제에 대한 풀이를 어떤 분이 스타트를 끊어 주실까요? 이한준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예, 한번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기 세모풀의 우리 훈남이면서 우리 빠르게 우리 한번 그 문제를 정리해 주실 하이웨이 맞죠, 우리? 네. 하이웨이 맞으십니다. 기하적 풀이를 우리 또 열심히 해주시겠습니다. 이한준 선생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먼저 풀이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문제를 이해를 하는 단계를 거쳐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의역은 1 이상의 실수 전체 집합이 되겠고요. 함수 fx가 x 곱하기 lnx의 제곱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보다 큰 실수 t, 그러니까 그래프가 지금 일부분이 이미 그려져 있어요. 1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미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서 실수 t를 잡아서 점 p가 이제 곡선 위에 있습니다. 1,0 이 점과 그 다음에 a라는 점은 t, ft. 자, 어딘가 이제 여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잡아 놓을 수 있겠어요. 여기다가 그림을 찍어서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a, t, ft. 자, 이 안에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점 P는요. 요 사이를 움직이고 있을 때 원점하고 A점을 연결하고 여기 어딘가 이제 P점이 있어서 삼각형 OAP를 넓이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X좌표를 이제 GT라고 하는 거죠. 이제 P가 움직이면서 삼각형 넓이가 달라질 텐데 그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해주는 X좌표를 GT라고 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뒤에 있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제 다시 설명을 앞에서 이제 돌아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은 좀 그림을 확대해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그림을 확대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겹쳐 보이긴 하는데 여기 지금 곡선 y = fx가 있습니다. x 곱하기
지금 lnx 전체의 제곱이고요. 이 곡선 위에 A점이 있습니다. T, FT. 이렇게 해서 이제 원점하고 연결해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 텐데, 자, 그러면은 OA만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디에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P점이 어디에 있을 때 최대가 되냐면,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아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평행하게 OA와 평행한 접선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접점 위치에 점 P가 놓이게 되면 당연히 OAP 넓이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예, OA와 평행한 접선을 그리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선분 OA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것의 기울기는 원점하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니까 그냥 T분의 FT가 되겠습니다. T분의 FT. 근데 이제 fx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T분의 FT는 그대로 lnT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접선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은 이걸 미분해 가지고 이제 대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미분하면 이것이 이제 f 프라임 한 다음에 여기 어떤 x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그 x 좌표가 gt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gt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석을 하면은 문제를 읽고서 우리가 여기까지 쭉 진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그 x 좌표가 gt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f 프라임 gt를 했을 때 바로 lnt의 제곱, 요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요. 지금 이 곡선 fx가 이제 두 직선과 만나는 점 x좌표가 이제 각각 하나씩 a하고 b 나와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것, 수학 문제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되는데, 구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쪽에 다시 확대해서 쓰면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t분의 ft g 프라임 t d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지만 t분의 ft가 바로 선분 OA의 기울기고요. 이것이 lnt의 제곱이고 f 도함수 gt 값이랑 같아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구해야 되는 부분을 보니까 여기 똑같은 부분이 보입니다. 사실 이제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것은 이제 조건과 구하는 것 사이에 그 어떤 관계를 찾아내는 부분인데, 여기 사실 너무 어떤 면에서는 좀 바로 이렇게 제시가 된 것 같아요. 좀 이제 잘 감춰 놓은 거를 이제 찾아가는 것이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t분의 ft가 바로 요 식하고 같아지니까 이 부분을 요걸로 바꿔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적분에서 사실 이제 치환 적분과 부분 적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거의 사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딱 치환 적분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왜 있었는지를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 이제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해야 되는 부분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 식을 요거 대체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f 프라임의 gt 곱하기 g 프라임 t dt 이렇게 되면서 바로 치환 적분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대문자 그냥 f gt a부터 b까지 그냥 식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뭐 사실 어떤 면에서 이 형태는 그냥 치환 적분을 뭐 굳이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f의 ga 마이너스 f의 gb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요. fx의 식은 나와 있으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AB가 바뀌었습니다. 아, GB에서 J를 빼줘야지. GB에서 여기 J를 순서를 잘못 썼네요. 예. 이미 f의 식은 나와 있으니까 이제 gb하고 ga만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찾기 위해서 요 부분을 이제 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a, b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좀 가서요. 지금 직선 y = 3x하고
y콜 여기 fx 이 교점의 x 좌표가 지금 b가 되고 4분의 5x하고 교점의 x 좌표가 a가 되는 거니까 이 교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두 식을 연립을 하면은 교점의 좌표가 구해지는 것이어서 y콜 x 곱하기 lnx 제곱하고 먼저 여기 b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y콜 3x하고 연립을 하면은 yy 같아지는 거니까 x lnx 제곱하고 3x가 같아져서 x를 지우면은 lnx의 제곱이 3. 근데 이거 x 좌표가 b가 되는 거니까 바로 대입해서 lnb의 제곱이 3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면은 이제 4분의 5x하고 연립을 하면 되니까 ln a의 제곱은 4분의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값을 우리가 구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부분은 GB하고 GA니까 이 GA, GB가 들어있는 부분은 지금 네모를 쳐놓은 요 식에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A를 대입을 해보고 B를 대입을 해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GB를 구하기 위해서 T에다 B를 대입을 할게요. B를 대입하면 LNB의 제곱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3이 되겠고요. F 프라임 GB 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F 프라임 X는 이제 미분을 해가지고 구해놨어야 되는데 미분 어렵지 않으니까요. ln x의 제곱 플러스 2x ln x의 x분의 1 되니까 약분돼가지고 2 곱하기 ln x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GB를 대입을 해주면은 ln의 GB 전체의 제곱 플러스 2배의 ln GB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지금 3인데요. 이거 넘겨가지고 이제 인수분해도 되고 저는 선생님은 여기다가 1씩 더해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게요. 그러면은 이쪽은 ln의 GB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고 그 값이 4가 되니까 지금 요것이 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1 되는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되는 경우에는 GB 값이 마이너스 2. 제가 실수를 좀 많이 하네요. 자,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넘겨 보면은 ln GB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면은 지금 이 GB 값은 t 값에서 나오는 것이고 t는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음수는 다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ln GB 더하기 1 값은 양수만 돼가지고 ln GB 즉 이것이 1 따라서 GB의 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GB 값은 찾았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똑같이 해서 여기만 이제 A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LNGA가 되겠죠? 여기 GA. 그러면은 그때는 A였을 때는 얼마였냐면은 LNGA는 4분의 5였으니까 이 값이 4분의 5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플러스 1을 해주면은 여기는 4분의 9. 4분의 9가 되니까 제곱해서 4분의 9니까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3 같은 경우는 음수라서 안 됩니다. 다시 넘어가면은 LNGA의 값은 2분의 1이 되겠고요. 따라서 GA의 값은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결과를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이제 계산이 끝나는 거죠. GA는 2니까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F2 마이너스 F의 GA 값이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의 2분의 1제곱. 이걸 대입해 주시면 F2 값은 2가 되고요. F의 2의 2분의 1 제곱값은 이게 루트 2니까요. 루트 2의 2분의 1, 4분의 1 곱해지겠습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풀이가 처음에 이 그림에서 삼각형을 그려서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것이 결국은 이 OA와 평행한 접선의 그 접점 위치에 점피가 있을 때 된다는 그림을 그려서 그래프에서 그 의미를 캐치를 해가지고 가면 되겠고요. 식에서 결국 이 부분이 같아진다는 거 이걸 활용을 하게 되면은 쉽게 치환적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선생님 물론 치환을 안 했지만 치환 제품의 형태 그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이한주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혹시 선생님들 보시면서 아까 뭐 이렇게 중간에 잠깐 실수하신 거 이렇게 지적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계산 실수 사실 저는 이한주 선생님을 보면 제가 이한주 선생님을 처음 만난 게 이 EBS가 아니라 그 평가원의 검토위원으로 제가 들어갔을 때 한 1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이한주 선생님을 처음 만났는데 항상 이한주 선생님이 이게 풀이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보는 거 보면 그 모범생이 떠올라요. 예, 아주 공부 잘하는 모범생. 그 풀이를 봐도 그렇고 범생이란 뜻은 아니겠죠? 예, 아주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보시면서 뭐 이렇게 조금 부연적인 설명이나 뭐 이런 거 간단하게 하실 분 계십니까? 저기서 이제 뭐 선생님이 너무 말끔하게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뭐 저기서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저는 이제 또 이게 세모풀이다 보니까 뭔가 또 해야겠다라는 막 이런 그 의무감이 생깁니다. 우리 송광준 선생님께서는 또 저번에 우리 이 전회에서도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선생님도 이제 수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방향을 할 수 있다. 근데 모든 학생들이 뭐 한 가지 방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도 한 가지 풀이법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풀이법을 갖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송학균 선생님은 학생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다각도의 이런 측면, 무엇이 빠르고 무엇이 좋고를 떠나서 이런 생각도 학생들이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길로 혹시라도 잘못 들어가면 이런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단다. 뭐 이런 식의 풀이를 예전에 많이 해주셨고 오늘은 또 어떤 걸 준비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오늘은 뭐 그런 형태의 풀이는 아니고 그럼 제가 잠깐 나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지금 이한주 선생님이 설명한 거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나고 완벽하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일단 이 문제가 조금 더 쉬워졌던 이유는 x의 lnx 제곱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이미 그려줘 버렸죠. 그려줬기 때문에 다른 한 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명확해졌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그래프를 주지 않았거나 또는 이 그래프가 지금처럼 이렇게 만만한 그래프가 아니다.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평행하게 이동시켰는데 그 점이 한 점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실은.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 아니라 이상하게 불규칙으로 꺾여 있는 함수라든지 그런 형태가 돼버리면은 선을 이동하다가 접점이 아닌 점에서 취소가 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요 점하고 요 점은 좋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예쁜 그래프가 아니라 여기서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오는 그래프라든지 이런 형태가 돼버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형태의 설명을 해보고 싶으냐면 사실 저도 지금 이한주 선생님처럼 기하학적인 설명을 훨씬 좋아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풀려면 역시 이렇게 풀겠지만 저는 이 시간에 이런 형태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까 우리는 자, 요값하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요 O하고 A라는 점하고 평행한 점을 찾을 때 미분을 해서 그 점을 찾았어요. 근데 정말 그 점일 수밖에 없는 것을 한번 대수적으로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에 원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잡았던 A라는 점을 주는데 T하고 FT. 어쨌든 요 점은 현재 고정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위에 한 점 P가 있습니다. 그 P점을 S, FS라고 놔 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 S, 그러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 그 S가 거기서 말하는 뭐가 되죠? 바로 GT겠죠? GT가 되겠죠. 자, 요 S가 되는데 그런데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은요. 이 함수가 증가함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넓이는 여기는 요만큼의 삼각형의 넓이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하고 여기는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빼버리면은 저 삼각형의 넓이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보통 그 운동화끈이라 그러나요? 멜빵법이라고도 하고 자, 그런 방식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도 상관이 없고 또는 혹시 그 뭐죠? 벡터라는 걸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도 상관없고 뭐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때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는
hx라고 제가 한번 나와볼게요. 어차피 t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고정된 거고 고정된 t에 대해서 이 넓이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최대가 되게 하는 그런 s를 찾고자 하는 거고 그러면 이 s는 어쨌든 이 t 함수로 주어질 거다. 그래서 이 s에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여기는 요 값은 2분의 1하고 자 여기서 요만큼의 삼각형의 넓이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하고 사다리꼴의 넓이를 빼버리면 이제 절대값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돼요. 절대값을 붙이면은 어느 쪽이 클지 작을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계산을 안 할게요. 그건 그냥 하면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t에다가 fs라고 하는 이러한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요 값이 최대가 되는 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가 기본적으로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일단 이 패턴이 어떨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미분을 해봅니다. 그러면 s로 미분하기 때문에 여기는 요 값은 ft가 될 거고 마이너스 t에다가 f's가 되겠죠.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기는 요 값이 0이 되는 점에서 극값을 가질 거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명한 일이죠.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ft가 바로 t에다가 f's가 된다는 이야기일 거고 t로 가서 나눠주니까 결국은 앞에서 우리가 설명하셨던 것처럼 바로 t하고 ft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에서 바로 극값을 가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얘가 0이 되는 점에서 극대가 될지 극소가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해 보면 됩니다. 한 번 더 미분해 보면 뭘 할 수가 있느냐면 얘는 어차피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t에다가 f2's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fx가 뭐였느냐 하면은 x에다가 이렇게 lnx의 제곱이었었죠. 그러면 f를 한번 미분해 볼까요? 여기 있는 요 값은 lnx 요만큼의 제곱에다가 얘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2 아마 lnx에다가 x분의 1 사라지겠죠? 한번 더 미분해 볼게요. 여기는 요 값은 2가 나가면서 x분의 2의 lnx가 되고 여기는 요 값도 플러스 x분의 2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x를 어디서 정의하자 그랬냐면 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1보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여서 결과적으로 얘가 0보다 크게 났습니다. 그 말은 요 그래프가 여기는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서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럼 h라는 함수를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작으니까 얘는 위로 볼록일 거예요. 위로 볼록이면서 그 값을 가지니까 반드시 그 점에서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분명히 그런 건 알고 있어요. 이제 그걸 한번 수식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이 경우에는 실제로 GT라는 함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찾아내나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요 관계를 만족하는 S를 GT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뭐 나중에 쓰겠습니다. fx를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x의 lnx 요만큼의 제곱이었었고요. 그러면 f를 미분해 준 값은 얘 미분해 주니까 lnx 요만큼의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아까 2lnx였었죠. 그러면 f's니까 당연히 lns 요만큼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의 lns 여기 있는 요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t분의 ft이기 때문에 여기다 t를 넣고 t로 나눠버리면 여기는 요 값은 lnt 요만큼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얘가 넘어가서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lns를 직접 구해버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이렇게 lnt 요만큼의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s는 그런데 이 s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1보다 크기 때문에 lns는 양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s는 2의 루트 1 플러스 lnt 요만큼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준 얘가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찾는 g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이제 gt라는 함수를 찾아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똑같냐면 앞에서 우리는 a하고 b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면 4분의 5x하고 만나는 것이 a였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는 이미 이한주 선생님께서 lnA의 제곱이 4분의 5라는 사실과 lnb의 제곱이 또 얼마라고 했었죠? 3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결론이 뭐였었느냐면 F에다가 GB 마이너스 F의 GA가 된다라고 우리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때 GB하고 GA를 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GT가 이렇게 구해졌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어 버릴게요. GA부터 한번 구해보죠. GA를 넣어주니까 여기가 LNA의 제곱입니다. 근데 LNA는 이미 저 4분의 5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4분의 5는 4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에서 뺐으니까 얘는 2의 2분의 1 쓰니까 루트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G에다가 B를 넣어준 요 값은 여기다 B를 넣어주면 여기는 요 값이 얼마냐면 저기서 3이라 그랬습니다. 1 더하기 3이니까 요 값이 4가 돼서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직접 우리가 G를 구해놓고 나니까 GA하고 GB가 바로 구해졌네요. 자, 따라서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요 값은 F의 2 마이너스 F의 루트 2가 된다. 요렇게 해주고 이 값은 이제 나머지 결과는 똑같겠죠.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름풀이를 좋아하지 않을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름풀이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수학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걸 우리는 지적 유의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있었을 때 단순하게 그림으로서 보일 수도 있지만 식을 가지고 엄밀하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을 완벽하게 논증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논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걸로 한번 이 문제를 접근해 봤습니다. 좀 어려우셨죠? 자, 저는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선생님도 이제 수업을 많이 하면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학에서 이렇게 푼다라는 건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가실 때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될 주된 경향이 있어요. 생각의 흐름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는 이한주 선생님이 처음에 생각하셨던 그러한 그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를 우리가 미분의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는 평행이동을 통한 당연히 그 같은 기울기를 찾는 것이 주된 방향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주된 방향 속에 어떤 비주류의 방향도 익힐 수 있다면 그게 수학 실력이 쌓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세모풀에서도 여러 가지 풀이들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혼동은 겪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에 따라 다른 거죠. 지금 이 문제는 이한주 선생님의 풀이가 더 깔끔했지만 문제가 바뀌어짐에 따라서는 송강균 선생님의 풀이의 그 접근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익혀두시는 것이 앞으로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이고 지금 저희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모여서 강의를 하는 것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송강균 선생님 풀이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끼신 분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이 문제를 뭐 두 분의 풀이에서 벗어날 만한 건 아닌데 학생들한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예, 네. 나가서 예. 원래 나가는 게 없었는데 우리 김성원 선생님이 이 세모풀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뜨고 계십니다. 요즘.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 지금 그 남치열 선생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9번, 10번 문제에 대해서 그 서로 이제 사전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톡 대화를 하면서 이 평균값 정리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이한주 선생님의 풀이랑 대단히 유사하게 풀었고 그게 또 출제자가 의도한 문제이기도 풀이였기도 했는데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평균값 정리네 이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풀면서 평균값 정리의 개념을 떠올리신 분이 저처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는 좀 과도하게 좀 보기 쉽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y는 fx를요 조금 보기 쉽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 자체는요 지금 여기에 점이 원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를 해보면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
지금 이게 B가 되는 경우가 이제 이게 Y는 3X라는 직선과 만나는 데를 B라 그랬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두 점과 그리고 곡선 위에 어딘가에 있는 점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직선이면서 접하는 점에서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커지겠네.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대부분 다 넘어가셨을 텐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렇죠? 그것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고, 그리고 이 한 점에서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그 두 개가 같아지는 점, 그 점에서 아하, 그렇구나, 이게 바로 요 점의 좌표가 G 오브 B구나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길을 잃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건, 우리가 이제 평균값 정리라는 걸 이야기하려 그러면 평균값 정리라는 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평균값 정리라는 걸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fx라는 함수는 0에서 출발하지도 않았고 0에서부터 1까지는 아예 없죠. 그냥 뚝 떨어져 있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다 평균값 정리의 개념을 써도 될까? 저도 처음에는 그럼 안 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좀 자유롭게 사고를 해보면 그냥 내가 fx라는 함수를 좀 더 그냥 창의적으로 이 0에서부터 1까지는 그냥 이렇게 선을 쭉 이어 붙여 주자. 그냥 이렇게 상수함수로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봤는데, 그렇다면 연속은 해결이 되는데 여기가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 f'x에다가 2를 넣으면 0이 된다. 즉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도 0이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이 gb라는 값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fx라고 상상을 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게 되는 순간 변화율이 되는 그 점, 그걸 gb라고 이 출제자가 의도를 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 이 출제자는 기울기가 4분의 5와 3일까? 왜 기울기가 4분의 5와 3일까?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4분의 5가 되고 3이 될 때 여기가 3이 될 때가 이때가 얼마였죠? 2였고요. 그 다음에 4분의 5가 될 때, 좀 아래로 내려오게 됐을 때는 이 기울기를 가지는 여기가 조금 아래로 내려왔겠죠. 여기가 2의 2분의 1제곱이었나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걸 보고서 2분의 1제곱, 2의 1제곱. 그렇다면 문제를 다른 식으로 바꿀 거면 2의 제곱이 되는 그런 점을 찾아서 다르게 문제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이걸 가지고 문제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좋은 얘기셨던 것 같고요. 그렇죠. 아까 전에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우리 그 대학생 분의 중에 한 분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생각해냈다라고 했는데, 쌤은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출제자가 저기까지 과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나는 이제 선생님이 갑자기 떨어진 함수를 가지고 평균값 정리를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아주 교묘하게 잘 넘어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함수가 아니어서.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질문을 했으면은 훨씬 더 좋은 게 됐을 것 같은데 아직 우리 그 김성훈 선생님이 그 쇼맨십은 아주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다 준비해 오셔가지고 아직 그건 좀 약한 것 같은데. 자문자답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기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문제를 좋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완전히 짜고 치는 어떤 그런 플레이가 아니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또 이렇게도 생각해 그렇죠. 주시면.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좀 짰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너무 들기도 죄송합니다. 했는데 어쨌든 너무 좋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옛날에 제가 좋아하던 말 중에 그런 말이 하나 있어요. 스타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팬이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저 라디오 스타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스타는 그렇습니다. 스스로 빛나는 별은 없다.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훨씬 더 좋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저희가 그 문제 공모전을 통해서 받은 문제도 훌륭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더
그 알려줄 수 있는 수학적 지식이라든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게 또 우리의 큰 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남치열 선생님도 조금 그 변화된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변형 문제를 또 만들어 보셨는데 우리 그 문제에 대한 소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그럼 나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제가 변형한 그 문제를 설명드리기 전에요. 그 김성훈 선생님 요 이야기 참 신기한 게 어제 제가 점심을 먹다가 연결해야 되겠네. 평균값 정리를 쓰려면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정말 접선의 길이가 1이구나. 스무스한 함수가 되는구나 라고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네, 일단은 네, 그렇고요. 저는 일단 이 문제를요. 지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일단 보시면 이 앞에 있는 문제의 힌트가 그 정적분의 치환적분법을 이용했다는 것이 가장 큰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여기 T분의 FT라는 거죠. 이 T분의 FT라는 걸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변화율이다. 그게 이제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를 이제 안 보이게 감출 수는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식을 복잡하게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네네. 네, 제가 오늘 첫 신고식을 톡톡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식을 이렇게 딱 언뜻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식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지? 라고 좀 살짝 당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근데 T분의 FT라고 하는 거는 평균 변화율인데 T-FGT분의 GT다라고 하는 것의 기하적 의미가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사실 문제를 풀고 나면 얘는 뭔가 그 접선의 수직인, 즉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뜻한다. 기울기의 역수의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이 나온다. 라는 거거든요. 이제 처음 보면 그게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그게 마지막에 딱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앞에서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 삼각형의 높이는 최대가 돼야 되고 그때 그 높이가 접선이 바로 그 삼각형의 밑변과 평행하게 될 때 높이가 최대다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했다면 제가 이제 변형한 문제 아이디어는 어떤 곡선이 있습니다. 어떤 곡선이 있고 밖의 점이 있습니다. 이 밖의 점이 있을 때 과연 이 곡선 위를 움직이는 동점 P와 고정점 A에 대하여 이 AP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는 점 P는 어디가 됩니까? 라는 식으로 문제를 바꿔봤습니다. 아이디어는 P가 바로 이 P에서의 접선과 P'이라고 한다면 P에서의 접선과 선분 AP, 직선 AP' 서로 수직이 될 때 가장 짧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사실은 기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은 가끔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왜 가장 최소가 되는지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점 A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렸을 때 처음 만나게 되는 점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여기 점 P가 바깥에 있다라고 하면 AP의 길이보다 여기 P1이라고 한다면 AP1의 길이가 더 짧다는 건 이런 곡선 형태일 땐 자명하고요. 이 AP1, P라는 직각삼각형에서 봤을 때 요 AP가 당연히 빗변보다는 짧기 때문에 얘가 최소값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함수를 줘야 되는데 함수도 살짝 고민했습니다. 답이 조금 깔끔하게 나오고 좀 학생들이 계산을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유리함수를 줬어요. 그래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주고요.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주고 그리고 y축 위에 움직이는 점 0,t가 있습니다. 이 0,t가 y축 위를 t값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요. 이때 이 곡선 위의 점, 이 함수 x분의 1 위의 점 p에 대하여 AP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점 P는 앞에서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바로 접선이 서로 접선과 선분 AP가 수직이 될 때일 것이다. 이때 점 P의 X좌표를 바로
GT다라고 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자 y좌표는 f의 GT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적분값을 어떻게 계산하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기보다 앞에서 OA의 기울기와 점 P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식을 이용했다면 이번에는 AP의 기울기와 점 P에서의 줄여서 쓰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서로 수직일 때다라는 식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그럼 AP의 기울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GT 마이너스 0분의 FGT 마이너스 T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우리가 fx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되니까 점 P에서의 x좌표는 GT니까 마이너스 GT의 제곱분의 1이 될 겁니다. 네, 맞나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그리고 GT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괄호를 치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었네요, 제가. 그렇죠. 좀 계산을 좀 복잡하게 했는데 지금 너무 긴장한 것 같아요. 첫 출연이라. 자, 그렇죠. 치환적분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복잡한 계산을 간단하게 해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아까 처음 했던 것처럼 F 프라임 X에다가 X 대신 GT를 대입한 값 F 프라임 GT가 될 겁니다. 저 지금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식에서 우리가 바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뭘 찾을 수가 있냐면, 자, F 프라임 GT의 아까 앞에 했던 문제가 F 프라임 GT의 G 프라임 T를 가지고 우리가 치환 정적분을 이용했다면 여기서 F 프라임 GT의 G 프라임 T 꼴은 어떤 꼴이 될까라고 문제를 착안을 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착안을 하게 되면, 자, F 프라임 GT 대신 우리가 역수를 취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겠죠. 역수를 취해서 마이너스 1을 곱했더니 T 마이너스 F의 GT 분의 GT 곱하기 G 프라임 T 꼴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요 식이 앞에 문제를 제가 여기 적었던 이 식과 같은 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냥 우리가 바로 적분할 수 있다는 거죠. 요 식을 이제 좀 계산 과정을 좀 줄일게요. 요 식을 F 프라임 GT의 G 프라임 T 꼴로 바로 바꿔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GT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GT를 우리가 뭐 U로 치환하게 되면 요 식은 G의 마이너스 2분의 15부터 적분 구간 윗끝이 G의 0이 될 것이고 F 프라임 U의 DU가 되니까 결국은 F의 G의 0에서 F의 G의 마이너스 2분의 15를 뺀 값이 나온다. 이 부분을 아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계산 과정은 제가 생략을 하겠지만 답을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G의 0이라는 거는 T가 0일 때니까 원점일 때가 되겠죠. 원점일 때 언제 가장 짧냐면 물론 이제 기울기를 통해서도 계산할 수가 있고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x분의 1이라는 것이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y는 x와의 교점 즉 1,1 사이의 거리가 가장 이때가 짧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G0이 되겠죠. 이 값은 루트 1이겠죠. 너무 많이 기준한 것 같습니다. 이 값은 그냥 1이 되고 그리고 이 마이너스 2분의 15라는 것도 아까 이제 뭐 김성훈 선생님께서 앞에서 왜 4분의 5냐, 왜 3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계산 과정에 대한. 저도 마찬가지로 이 값을 좀 깔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점을 이쪽으로 GT를 옮기는 것보단 이 아래쪽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접점의 좌표가 2,2분의 1이 되도록 거꾸로 계산을 해봤어요. 거꾸로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서 이제 법선을 그려야 되겠죠. 법선을 그려서 요 만나는 점을 찾아봤더니 이때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되더라. 그래서
FG의 마이너스 2분의 이게 15를 그 역사와 철학이 있군요. 뭐 그렇게까지 예, 그렇게 이제 계산을 했더니 2분의 1을 F에 대입한 2를 F에 대입한 2분의 1이 나온다더라. 그래서 1 빼기 2분의 1 해서 답은 2분의 1이 나오는 그런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재미있네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앞에 거는 눈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쉽게 느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숨어 있어서 아마 이런 문제를 냈을 때 순간 당황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황하고 끝내 못 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유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에 지금 공부 문제를 풀고 저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더 깊이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앞에 공부 문제를 풀지 않고 저 문제를 바로 딱 만나게 되면 상당히 당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문제를 봤는데 남치원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디서 만드셨어요? 이게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오늘이 이제 어제였네요. 어제 이렇게 점심 먹고 졸리잖아요. 졸린데 이제 오늘 이제 세모풀이 있다고 하니까 9번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치환적분을 잘 숨겨놨네. 그러다가 우리가 최대일 때 말고 최소일 때도 기출 문제에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제 뭐 기하벡터 문제를에서 보면 뭐 타원 밖의 점에서 타원 위에 움직이는 점을 주고 언제 가장 거리가 최소가 됩니까?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이제 풀었었는데 그 문제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바로 한 건 아니고 좀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낮잠을 자다가 현몽을 했군요. 낮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서 낮잠을 자다가 학교에서 이제 방학식이어가지고 제가 방학식. 방학식 끝나고 나서 그지? 이러다가 이제 버스 타는 학생도 많아지고 낮잠 자는 학생도 많아지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본 것도 그래서 저는 어디서 냈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 준비하다가 공부하다가 이제 책상에서 냈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버스 타지 말고 책상에서 공부하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낮잠 자다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거 참 학생들에게 얘기하기가 좀 당황스럽네요. 제가. 너무 솔직했나요? 자, 어쨌든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모된 문제를 가지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발전된 문제까지 이렇게 만들어 보는데 선생님들께서 많은 그 수고도 해주셨고 노력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문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오시면서 어떤 소감을 갖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우리 송광균 선생님부터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간단하게 정리 멘트 한 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문제가 기출 문제죠. 아마 기출 문제만큼 좋은 문제는 없겠죠. 이 문제가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좋은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애석하게도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 같으면은 유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이제 상위권 우리가 지금 세모풀을 하고 있는 게 주로 이제 킬러 문항에 해당되는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는 한 번도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풀었던 문제를 그 요즘 애들 말로 양치기라 그러나요? 그걸 가지고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야만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이 새로운 문제를 만났지만 이 새로운 문제에서도 문제의 난이도는 뭐 그만큼 많이 높지 않을지 몰라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 생각을 해 나가면서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공모를 통해서 이런 형태의 문제풀이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좀 그런 게 활성화돼서 이런 그 시간들과 이런 투자들을 하면 아마 그런 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의 실력은 또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것이 그 문제 속에 어떤 감추어져 있는 출제자는 뭔가 더 감추려고 하고 문제를 푸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감춰놓은 거를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어떤 수학 문제의 풀이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남치현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변형하면서 더 이렇게 감추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출제자는 이렇게 감추려고 하고 그 우리는 찾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계속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공모하는 그 문제 속에서도 아, 출제자가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고 또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출제 과정을 우리가 한번 엿볼 수 있어서 굉장히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뭐 그 출제의 원리까지 이렇게 들어보고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출제한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탐정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내고 조건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내고 우리 증거를 통해서 이런 걸 찾아내듯이 저희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김성훈 선생님 계속해서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 문제를 처음 받고선 좀 빠른 시간에 해결을 해버렸는데요. 근데 제가 뭐 이 문제를 뭐 풀 수 있는 훌륭한 능력이 있어서 빨리 풀었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받았는데 자,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받았는데 거기에 출제 의도, 치환 적분을 활용해서 주어진 적분을 할 수 있는가가 출제 의도다라고 맨 처음에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아, 이 T분의 FT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한마디가 출제자의 감춰놓은 부분에 대한 너무 많은 힌트가 됐던 거죠.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출제자가 감춰놓으려고 한 것, 어떻게 감추려고 하는가 그런 것들을 그런 조건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진 학생이야말로 나중에 정말로 고난이도의 문제가 나왔을 때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그런 학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뭐 가장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문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첫날이라서 많이 떨기도 하셨고 오늘 가장 우리 긴장하셨던 것 같아요. 남철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시간이 생각보다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나가서 다시 풀고 싶은 그런 기분이 지금 그런 마음이 지금 굴뚝 같지만 참아야 할 것 같고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도 한번 뭐 공모전 같은 거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요? 뭐 그런 생각도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마구 던지십니다. 예, 지금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시면 예, 노래를 부르셔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 준비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예. 없던 얘기로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저희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앞으로 고정으로 출연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네. 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EBS에서 문제를 공모하고 또 그 공모된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여러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 발전된 내용까지 선생님이 처음 솔직히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우리 세모풀엔 적합하지 않다라고 선생님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제가 너무 쉽다 그랬는데 역시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 주신 것 같아서 쌤이 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모풀에 임할 때 선생님도 어떻게 더 임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지를 앞으로 더 진지하게 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한 문제가 더 남았어요. 다음 6회에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할 거고요.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자꾸 들지 마세요. 이제 옆에 보니까 마이크를 들고 계시길래 뭔가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인사하려고. 마지막 이게 지금 공모 문항인데 더 많은 학생들이 진짜 많은 좋은 문제들을 공모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문제를 만나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학생들이 아까 그런 얘기도 했지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 때 그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아까 우리 남채현 선생님께서 왜 그렇게 숫자를 조작하고 왜 이러한 것들을 낳는가 마이너스 2분의 15 왜 하필이면 이수일까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또 그런 문제들을 만드는 거에만 너무 여러분들이 치우치다 보면 그 출제의 의도를 파악하시기보단 자신의 의견에만 너무 또 매몰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한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노력들도 하시면서 출제한 사람이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냈을까를 고민해 보신다면 훨씬 더 좋은 그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회 공모 문항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6회에서도 또다시
공모 문항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우리 구호 했었나요? 우리가 이거 끝날 때? 아, 구호 안 했었나요? 예, 우리 지금 전체 화면 잡히면 그래도 구호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구호 한번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세모풀 하면 모두 다 같이 파이팅 이렇게 한번 해보시도록 하죠. 자, 세모풀 파이팅!